자전거가 무릎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타기 시작했는데 무릎이 오히려 아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주변에는 자전거를 타고 무릎 반월상 연골이 파열됐다고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좋은 약도 잘못 쓰면 독이 된다고 하죠. 자전거는 무릎 관절에 좋은 저강도 운동으로 알려져 있지만 잘못된 자세로 타면 오히려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김종국 님이 관절은 지우개와 같다고 하시면서 근육으로 관절을 보호하고 평생 아껴 써야 한다고 자주 말씀하셨죠. 무릎 관절이라는 지우개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어떻게 타야 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전거를 탈 때 무릎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안장의 높이입니다. 먼저 안장의 높이가 너무 낮거나 너무 높으면 무릎에 과도한 스트레스가 가해집니다. 안장이 너무 낮으면 페달을 밟을 때 허벅지 앞쪽 근육이죠. 대퇴사두근이 과도하게 사용되는데요. 페달이 아래쪽 6시 방향에 있을 때 무릎이 지나치게 구부러지면서 반월상 연골과 슬개골이 압박을 받게 됩니다. 장시간 이렇게 타게 되면 연골 손상이나 슬개골 연골 연화증 같은 무릎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장이 너무 높으면 페달을 밟을 때 다리가 과도하게 펴져서 종아리 근육인 비복근과 허벅지 뒤쪽 근육 햄스트링이 과도하게 사용될 수 있는데요. 이때 무릎 관절이 과도하게 확장되고 주변 인대와 힘줄에 지나친 압력이 가해져 부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동시에 허리에도 부담을 줄 수도 있고요. 안장의 높이를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힐 테스트가 있습니다. 자전거에 앉아 한 발을 페달에 올리고 페달을 6시 방향으로 돌립니다. 발 뒤꿈치를 페달에 얹었을 때 다리가 완전히 펴져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리가 지나치게 구부러지거나 펴지지 않는다면 안장의 높이를 조정합니다. 정상적인 페달링 자세로 발의 앞부분, 발볼을 페달에 놓으면 무릎이 약간 굽혀진 상태에서 페달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자세를 조정했는데도 무릎 통증이 지속된다면 페달링 방법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페달링 시 발의 위치도 중요한데 발의 앞쪽이 페달에 닿아야 하며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거나 바깥쪽으로 벌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일직선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페달을 아래로 누르는 것만 신경을 쓰는데 올바른 페달링은 다리 전체 근육을 사용해서 원형으로 회전하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페달을 밟을 때 단순히 아래로 누르기만 하면 무릎에 과도한 부하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페달을 밟는 4가지 주요 단계와 그에 맞는 근육 사용을 설명드릴게요. 듣기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해보시면서 자세를 익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푸시, 밟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페달이 12시에서 3시 방향으로 내려가는 구간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주로 허벅지 앞쪽 근육, 대퇴사두근이 사용됩니다. 페달을 아래로 강하게 누르면서 다리에 힘을 전달하는데 이 구간에서는 페달을 너무 강하게 누르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풀, 당기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페달이 3시에서 6시 방향으로 내려가는 구간인데요. 종아리 근육 비복근과 허벅지 뒤쪽 근육 햄스트링이 주로 사용됩니다. 발 뒤꿈치 쪽으로 약간 당기는 느낌을 주면서 발목을 약간 조절해 페달링을 합니다. 발목을 살짝 들어 올리면서 페달을 미는 힘을 보조해 페달이 계속 원활하게 내려가도록 도와주세요. 세 번째, 리프트, 들어 올리는 단계입니다. 페달이 6시에서 9시 방향으로 올라가는 구간이고요. 햄스트링과 엉덩이 근육, 둔근이 이 단계를 주로 담당합니다. 페달을 들어 올릴 때 이 근육들을 활용해 발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립니다. 페달을 들어 올리는 동작은 단순히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발을 당기는 느낌으로 페달의 회전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트랜지션, 전환 단계입니다. 페달이 9시에서 12시 방향으로 돌아가는 구간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주로 엉덩이 근육과 햄스트링이 사용되는데 이 구간에서는 무리하지 마시고 다리를 들어 올리면서 다음 밟는 동작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서포트만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올바른 자세와 페달링 방법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릎 통증이 지속된다면 자전거는 무릎 건강을 위해서 잠시 쉬어주시고 대신 실내 자전거로 전환하는 것은 어떨까요? 실내 자전거는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실내 자전거도 똑같은 자전거 아니냐, 차라리 걷기가 좋은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실내 자전거는 고정된 자전거에서 타니까 야외 자전거처럼 경사나 커브와 같은 도로 상태의 변화로 인한 불규칙한 충격이 없고 균일한 저항을 유지해 무릎에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관절염 등으로 무릎이 약한 경우 야외 자전거는 무릎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반면에 실내 자전거는 체중이 고르게 분산되고 원하는 저항을 세팅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릎에 가해지는 체중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걷기도 체중이 많이 나가면 무릎에 부담이 많이 오죠. 때문에 체중이 많이 나가는데 무릎 관절이 약하신 경우에는 실내 자전거가 더 적합할 수가 있습니다. 무릎 건강을 되찾기 위해 운동을 지속하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자전거를 탈 때 무릎 보호를 위한 올바른 자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자전거는 무릎 관절에 도움이 되는 저강도 운동이지만 올바른 자세와 페달링 기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장의 높이와 페달링 방식이 잘못되면 무릎에 과도한 부하가 걸려 오히려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요. 안장의 높이를 본인의 몸에 맞게 조정하고 원형 페달링을 통해 다리 전체의 근육을 사용해서 무릎의 부담을 줄여주시면 무릎 관절이 지금보다 몇 배는 좋아지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시는데도 무릎 통증이 계속된다면 자전거를 계속 타시면 안 되겠죠? 자전거는 잠시 내려놓으시고 우선 실내 자전거를 먼저 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내 자전거로 무릎 건강을 충분히 회복시킨 후에 야외 자전거를 타셔야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운동하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무릎 연골 손상이나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실내 자전거를 통해 무릎 주변 근육을 먼저 강화하고 무릎의 회복을 돕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운동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